이제 거의 3장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서브루틴 이그젬플은 이제 그 식 언어로 나타내면 이제 펑션인데 그 펑션에 이제 리턴 밸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런 예제고 이제 펑션인데 리턴 밸류가 있는 경우에는 리턴 밸류를 어디다가 실어서 리턴을 하느냐 이건데 우리 ARM 어셈블리어에서는 그냥 리턴 밸류는 R0에 리턴 값을 넣어서 그 콜러한테 전달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본 게 뭐 그 두 개 더세 많은 거 있었죠. 제일 처음에 3과 7을 R0, R1에 넣어갖고 더셈을 하는데 이 두 개를 더해서 그 결과를 R3에 넣는 이런 게 앞에 제일 처음 우리 예제에 있었죠. 기억이 잘 안 나면 하는 쭉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add 제일 처음에 보면 3과 7을 여기는 뭐 R5, 6를 썼는데 어쨌든 3과 7을 어떤 레지스터에 저장해 놓고 이걸 더해 갖고 그 결과를 이제 printf로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result 이제 10이 된다. 이제 요건데 요 두 개 더하는 거를 갖다가 그 펑션으로 요 부분을 그냥 아주 심플한 펑션으로 구현해 놓고 메인에서 이제 펑션을 호출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3와 7을 뭐 예를 들어 R0, R1에 이제 해놓고 이제 이렇게 R0와 R1에 이제 한 이유는 이 바깥이 이제 이거죠. 이제 C 언어로 이걸 나타내면은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C 언어로 나타내면 add 펑션에 첫 번째 이제 아규먼트 두 개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아규먼트는 항상 첫 번째 아규먼트는 R0가 돼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R1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냥 그것 때문에 first 파라메터, second 파라메터 때문에 R0, R1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요 3과 7을 넣었어요. 그냥. 그래 놓고 이제 add 펑션을 호출하면 이제 여기서 1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add 펑션은 요 펑션 아규먼트 넘어온 요 R0와 R1 값을 더해서 R3에 넣은 다음에 요걸 이제 값을 리턴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리턴 하려면은 항상 R0에다가 값을 실어서 리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R3를 다시 R0에다가 넣은 다음에 리턴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앞에서 그죠? 이제 리턴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제 푸시와 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턴 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 리턴 밸류가 있는 펑션을 호출하고 리턴하는 메커니즘의 하나의 이제 예제를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요 add example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호출해서 하는 형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add.s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 됩니다. 그냥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예제를 요 바깥에 메인 함수만 이제 둘러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add 펑션을 이제 add 하는 걸 요 펑션을 호출하는데 사실은 요 밑에 요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라인 19번째 라인, 20번째 라인, 21번째 라인에 add 펑션 레이블 해갖고 요 세 줄 있죠, 요거. 요걸 갖다가 21번째 라인 해갖고 여기는 세 줄 있었죠. 그러니까 add R3, R0, R1 한 다음에 move 리턴 하려고 이제 R3를 R0에 한 다음에 move PC LR 그러니까 이제 요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요 add 펑션이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데 그냥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놓으면은 R0에다가 값을 실어서 이제 리턴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하는 순간, 요 명령을 실행하는 순간, 이제, 이제 이쪽으로 리턴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1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실행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더해진 값을 뭔가 printf로 출력해 보려고 하는데 출력 포맷은 이겁니다. 그죠? 그럼 요 문자열에 대한 어드레스가 R0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요 더행 값은 지금 R0로 리턴이 되어 왔는데 이걸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넣으려면 R1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 놓고 printf를 불러야 요 위치에 요 저장되는 게 이제 R1이 돼야 두 번째 파라미터로 요 값이 출력되겠죠. 자, 요것도 제가 뭐 여기서 마이너스 L 해보면은 add 3라고 여기 이제 add 3라고 이렇게 다 프로그램으로 미리 다 짜놨습니다. 요거 한번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나노 해갖고 add 3.s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여기 보면 그냥 푸시 이제 여기서 R14라고 해놨는데 R14나 뭐 LR이나 같은 거죠. 푸시 LR 마지막에 팝 PC하고 여기 R0에는 3, R1에는 7을 값을 넣어놓고 add 펑션이라는 함수를 이제 서브루틴이죠. 호출하면은 요 밑에 add 펑션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요 PPT에 있는 대로 요 세 줄 그대로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는 리턴하고 나서는 여기서 리턴된 요 R0 값을 R1에 넣어갖고 printf로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미 다 짜놨으니까 그냥 exit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컨트롤 X. 그럼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죠. GCC 여기 add 3입니다. 그죠? 지금 add 3.s인데 마이너스 O 옵션으로 이제 실행 파일 이름을 add 3로 하겠습니다. add 3로 한번 실행해 보면은 또 result 이제 10 해갖고 여기서 예상했던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3에서 ARM 어셈블리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쭉 살펴봤는데 이제 아주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내내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뭐 수박 겉핥기로 해온 건 아니고 그냥 뭐 꼭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셈블리어들은 다 이제 복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PPT에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슈퍼바이저 콜 메커니즘이 이제 슈퍼바이저 콜인데 이 슈퍼바이저 콜을 이제 그냥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같은 말로 이제 그 운영 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요걸 시스템 콜이라고도 해요. 그냥. 그래서 슈퍼바이저 콜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 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2장에서 ARM 그 레지스터 구조 얘기할 때 그 유저 모드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레지스터 얘기할 때 이 모드가 그죠? 이 그러니까 ARM 어셈블리어가 실행되는 모드가 총 6개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총 6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유저 모드에서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저 모드에서 레지스터가 이렇게 16개에다가 CPSR까지 해서 17개 이렇게 쓰면서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유저 모드가 아닌 나머지 5개는 다 시스템 모드입니다. 다 시스템 모드인데 시스템 모드 중에 이제 시스템 모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인터럽트가 발생했어 그죠? 그 실행되는 모드도 있고 그 인터럽트도 두 종류죠. 그냥 일반 노멀한 인터럽트 IRQ하고 패스트 인터럽트 모드 FIQ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exception에 해당되는 overt하고 undefined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슈퍼바이저 콜이라는 시스템 모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운영 체제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운영 체제가 돌아가는 경우에는 그 운영 체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컴퓨터에 그죠? 이 라즈베리 파이도 이제 작은 컴퓨터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 운영 체제가 올라가 있으면 운영 체제가 하는 일이 이 컴퓨터의 모든 리소스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그 리소스라는 게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도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리소스도 있는데 예를 하드웨어 리소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키보드라든지 우리가 인풋 장치 또는 이제 화면 그죠? 스크린에다가 이제 출력하는 그 출력 장치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하드 디스크 메모리 뭐 이런 거 다 리소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이렇게 운영체제한테 사용 요청을 해야 돼요. 그때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 모드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운영체제를 이제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에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모드로 이제 들어가려면 이제 이게 5가지 모드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 모드들은 우리가 챕터 5에서 배울 테고 슈퍼바이저 콜만 사용하는 법을 이제 우리 지금 챕터 3의 제일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 콜은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그러면 유저 모드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유저하고는 다 다르게 어떤 그 특권 레벨, 프리빌리지 레벨에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유저 레벨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이 프리빌리지 레벨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슈퍼바이저 콜 또는 시스템 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printf라는 거, 뭐 화면에 출력하려고 printf라는 거를 지금 함수를 사용했죠. 근데 이 printf 내부에서 보면은 이 printf 안에서는 뭘 호출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슈퍼바이저 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화면에 출력하는 것도 하나의 그 하드웨어죠.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 포실리티인데 이걸 이용하려면은 이렇게 프리빌리지 레벨로 들어가서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 콜 또는 시스템 콜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보통 이제 대부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슈퍼바이저 콜 이 모드로 들어가려면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는 요 메커니즘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이 프리빌리지 레벨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그냥 이렇게 어셈블리어로 이제 ARM에서는 SWI 해갖고 이렇게 요 어셈블리어 명령을 실행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번호가 이제 쭉 있는데 어떤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라즈비안이라는 이제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제로를 이 시스템 콜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무슨 말인지 이제 뭐 어려우면은 그냥 그런가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이제 2학기 때 운영체제에서 사실은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냥 여기서는 한번 그냥 어셈블리어 레벨에서 한번 그냥 대충 한번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리눅스에서 요런 그 시스템 콜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우리가 엑시트 그 프로그램을 이제 끝내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뭐 리스타트 그리고 이제 포크는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리드 라이트가 이제 우리 같은 지금까지는 이제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리드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스캔F입니다. 스캔F가 요 리드
라는 걸 이제 호출을 해요. 그리고 write는 출력하는 거니까 이제 print f가 이거 호출해요. 이제 그 외에도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리드 라이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파일에다가 리드 라이트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다 요 시스템 콜의 리드 라이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다가 리드 라이트 하려면 파일을 오픈하고 클로즈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요런 걸 하려면은 다 이렇게 슈퍼바이저 콜 형태로 운영체제한테 호출을 해야 돼요. 그때 요런 거 호출할 때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반 펑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냥 일반 펑션 콜 메커니즘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도 좀 비슷한 거는 요거 이제 요런 그 시스템 콜 서비스 호출할 때도 뭔가 이제 파라메타가 펑션 아규먼트 같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R0, R1, R2 여기에 실어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요거는 이제 일반 펑션 콜하고 좀 비슷하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그 일반 펑션 콜하고 다른 거는 이게 이제 그냥 함수 이름이 아니고 요거 그 호출하는 거는 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제로 형태로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거 중에 이것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제로로 호출할 때 R7 레지스터에다가 요 번호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복잡하죠?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냥. 자, 그래서 요 예제가 좀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보면은, 참고 자료로,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암 어셈블리어 튜토리얼 해갖고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강의 그 스케줄 잡아놨을 때, 미리 좀 사전 학습할 학생들은 요 유튜브 요 링크를 따라가면은 좀 영어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쉽게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암 어셈블리어 전반적으로 한번 쫙 공부할 수 있게 그 유튜브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공부해보라고 한번 했는데 요걸 가지고 공부하면은 좀 더 암 어셈블리어를 짧은 시간에 전반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근데 여기서 요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뭔가 출력하는 거 있죠. 뭔가 이제 막 그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래밍 했으면 결과가 이제 화면에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때 화면에 보일 때 우리는 뭔가를 화면에 출력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프린트프라는 거를 그 스탠다드 그러니까 GCC에 있는 스탠다드 IO 라이브러리를 호출했는데 요,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요 여기 있죠. 라이트라는 그죠? 라이트라는 시스템 콜을 갖다가 직접 호출합니다. 사실은 그 좀 전에 또 이제 조금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GCC에서 그냥 이제 그 printf를 호출하면은 요거는 일종의 그 그냥 함수다 그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인데 요 안에서 사실은 요 write라는 라이트라는 라이트에 해당되는 요 시스템 콜 함수 호출해요. 그럼 라이트 안에서는 그러니까 요 레지스타 move R7에다가 그죠? 요 이제 4죠 4 R7에다가 샵 이제 4 해갖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해갖고 0번 이렇게 호출하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슈퍼바이저 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프린트F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그, 제가 여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요 참조하라고 한 요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바로 이제 이 레벨로 바로 그냥 이 라이트 그 시스템 콜을 바로 호출해 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를 라이트 같은 경우 호출하려면 이렇게 R7에다가 어떤 값을 4를 넣고 그 다음에 라이트 해야 될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R0, R1, R2에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터 이제 0번을 호출하면은 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터 0번 메커니즘에서 요 R7이 4면은 아 이건 라이트구나 하는 걸 알아갖고 이제 그 스크린에다가 여기 보면 어딘가 그죠? 문자열 어드레스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여기 있는 문자열 어드레스로 가갖고 이 문자열 길이만큼 스크린에다가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컴파일할 때 GCC로 컴파일했죠. GCC로 컴파일해서는 반드시 글로벌 해갖고 메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AS라는 어셈블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GCC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표준 AS라는 이 어셈블러를 직접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더바 스타트에서 시작을 해요. 그냥. 언더바 스타트라는 레이블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셈블 한번 하고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링크를 또 한번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실행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실행 파일을 이제 실행하면 돼요. 자, 그리고 끝날 때 이제 프로그램이 그래갖고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는 이제 엑시트라는 걸 호출을 해줘야 돼요.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는 이제 엑시트라는 걸 호출해 줘야 되는데 엑시트는 여기 보면 시스템 콜 번호 1번입니다. 그러니까 R7에다가 1번 값을 넣어준다. 값을 1을 넣어준 다음에 엑시트 코드 값을 R0에다가 엑시트 코드 값을 넣어서 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면 돼요. 그래서 R7에다 1을 넣어주고 엑시트 코드는 지금 여기서 생략됐네. 어쨌든 그래도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면은 실제로 엑시트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제 제가 요 예제 먼저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요 예제는 그냥 엑시트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엑시트 코드가 이제 R0에 65라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죠? 엑시트니까 R7에 1을 해주고 소프트 인터프트를 발생시키면은 엑시트 코드 요 65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를 하게 돼요. 이것도 어셈블 링크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AS로 어셈블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시작은 언더바 스타트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 놓고 이제 요 실행 이제 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 이름을 sysexit라고 했으면은 sysexit로 실행하면 되고 그러면 요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 프로그램이 이제 끝났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바로 이제 세미콜론으로 하면 요 명령어와 요 명령어가 연달아 이제 이렇게 하나의 여기 뭐 명령 한 줄에서 요 명령어를 연달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명령어에 따라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됐죠. 그러면 요 엑시트 코드 값을 보고자 하는 경우는 쉘에서 에코 해갖고 달러 물음표 이렇게 해주면은 에코 달러 물음표라는 거는 엑시트 코드를 보는 명령어입니다. 해보면 아마 이제 65가 출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엑시트 코드를 65를 넣어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그 교과서 3장에 있는 그 ARM 어셈블리어 랭귀지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사실은 요 이제 슈퍼바이저 콜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뭐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있구나.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ARM의 시스템 모드 중에 하나가 요 슈퍼바이저 콜이 있어갖고 슈퍼바이저 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예제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기 바랍니다. 실제 이제
실질적으로 요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룰 거는 요 부분이 아니라 요 시스템 모드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룰 거는 우리 교과서 챕터 5 그러니까 5장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이제 알아보죠.